지방선거도 끝났겠다. 이제 앞으로 민주당의 운명이 어떻게 될까? 제가 고심을 좀 해보니까 사실 근데 뭐 고심할 것도 없죠. 생각할 건덕지도 없습니다. 뭐 한마디로 그냥 망했죠. 애당초 민주당이 이낙연이 아니라 이재명이랑 운명을 같이 하겠다라고 결정했던 그 순간부터 민주당의 운명은 결정이 됐던 겁니다. 앞으로 뭐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친이계와 친문계 둘 사이의 갈등은 점점 심화가 될 수밖에 없겠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지방선거 이후에 당연히 이재명과 친이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맞지만 이재명이가 또 어떤 사람입니까? 함부로 또 그렇게 책임을 지지 않겠죠.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는 박지원이도 쫓겨나고 그리고 친이계랑 친문계로 분당되지 않을까 뭐 이런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나락에 빠지고 있는 민주당을 우리가 그저 바라만 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왜? 사람은 원래 급하게 되면은 절박하게 되면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충격적인 선택을 내리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 되죠. 최악의 상황에 빠져 있는 민주당, 그 민주당이 내릴 최악의 선택은 과연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그거는 다른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시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원래 정상 국가였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대통령을 상대로 국민들의 절반 가까운 선택을 받고 당선이 된 대통령을 상대로 탄핵을 하겠다는 얘기가 그렇게 쉽게 나올 수가 없죠. 근데 문제가 뭡니까?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식의 정상적인 절차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탄핵이라고 하는 개념이 바뀌기 시작했던 시점이 노무현 정권 때였습니다. 참 진짜 그때 당시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얼마나 노무현 대통령을 둘러싸고 시끄러웠습니까? 심지어 노무현 대통령 본인 스스로 입에서 대통령직 못해먹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저 얘기가 언제 나온 거예요? 취임하고 난 뒤에 4개월 뒤에 나온 얘기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이 어느 정도였냐? 비판한다, 비난한다 라고 하는 수준을 넘어서가지고 아예 그냥 노무현 대통령이 풍자거리로 전락하게 됐습니다. 그때 나왔던 얘기가 바로 이거죠.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 이거 유행어 아니었습니까? 심지어 고스톱을 치다가 끝발이 안 나오면 노무현 탓이다. 뭐 그런 소리를 한다라는 얘기가 괜히 나오는 얘기가 아니었거든요. 잠을 자다가 늦게 일어나도만 노무현 탓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부를 하다가 집중이 안 돼도만 노무현 탓이라고 하는 것이고 버스가 늦게 와도 노무현 탓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들이 그냥 전부 다 노무현 탓이었습니다. 그만큼이나 그때 당시 국민들이 노무현 정부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반감이 컸던 것이죠. 반감 수준을 넘어서가지고 풍자 영역까지 됐으니까 얼마나 반감이 컸던 거겠습니까? 그리고 그때 시작됐던 것이 다른 게 아니라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시도였죠. 사실 저는 당연히 보수 우파입니다만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시도는 잘못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업무를 볼 수 없을 만큼 그만큼의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탄핵 시도를 했다라고 볼 수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헌재에 가서 탄핵이 기각됐습니다. 국민들이 탄핵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시야를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사람들은 탄핵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뭐 우스갯소리로 대통령 마음에 안 든다, 탄핵해버렸으면 좋겠다 이 정도 수준으로 생각했던 게 탄핵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탄핵을 가결시켜버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거 뭐냐? 진짜로 우리가 마음에 안 들면 탄핵을 시킬 수도 있겠네? 이렇게 시야가 바뀌게 된 거죠. 저는 그래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기각이 됐던 거 그것이야말로 보수 정당의 몰락의 시작이었다라고 봅니다. 딱 그로부터 12년 정도의 세월이 바뀌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시도로 이어졌죠. 근데 이때 사람들의 탄핵에 대한 시야는 이미 바뀐 상태였습니다. 탄핵 충분히 우리가 마음먹으면 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이었죠. 그리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식의 여론을 정치인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법치적으로 생각해봤을 땐 탄핵이 불가능했지만 여론을 통해서 정치를 통해서 탄핵이 가능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저는 지금도 확신하고 있습니다. 당시 야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탄핵시켜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무리하지만 않았다라고 한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할 당시에 국민들이 탄핵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인식은 분명히 달랐을 것이고 틀림없이 박근혜 전 대통령도 정치적으로 탄핵을 안 당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런데 우리는 아주 나쁜 선례를 만들어버렸죠. 저희들은 지금 확신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국민들을 선동해가지고 여론만 조금 조작을 하면은 충분히 대통령조차도 법치를 통해서가 아니라 정치를 통해서 탄핵시킬 수 있구나. 지금 저희들은 그렇게 확신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출범한 지 채 몇 달도 되지 않은 윤석열 정부를 상대로 해서 민주당의 공동 비대위원장 사실상 당대표라고 할 수 있는 박지원이가 탄핵감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 이번에 박지원이가 윤석열이 탄핵돼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근거가 뭐였습니까? 선거 개입이었습니다. 아마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노무현 정권 당시에도 정치에 관심이 많으셨던 분들은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때 당시에 야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어떤 근거로 탄핵하려고 했습니까? 맞죠? 현재 박지원이가 얘기했던 똑같은 이유를 가지고 탄핵하려고 했습니다. 바로 선거 개입 문제였어요. 2004년도 총선을 앞두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선거에 개입했다라고 하는 논란이 있었는데요. 사실 이거는 논란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선거 개입을 한 게 맞죠. 아예 그냥 대놓고 열린 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으니까
겁니다. 꽤나 세게 얘기했었습니다. 열린우리당에 표를 줄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대통령으로서 합법적인 모든 것들을 다 하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겁니다. 틀림없이 선거 개입이 맞죠. 분명히 저때 당시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잘못한 게 맞습니다. 누가 보든지 간에 저거는 선거 개입이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선거 개입을 가지고 대통령을 탄핵시키려고 시도했던 거, 그거 자체가 법치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무리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어떻습니까? 이미 경험을 해봤죠. 법치?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다. 여론전을 통해서 충분히 정치적으로 대통령을 탄핵시킬 수 있다. 이미 저희들은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뻔뻔하게도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선거 개입을 했으니까 탄핵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궁금해지는 게 도대체 어떤 식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개입을 했다라는 거냐? 문제가 됐던 장면이 바로 이겁니다. 한 영상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 박영일 남의 군수와 함께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놓고 지지한다, 표를 달라 이런 식의 구체적인 표현이 있어야 되는데 저거는 그냥 함께합니다. 뭐 이 정도 수준 아닙니까? 대놓고 지지 선언했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도 탄핵 사유가 안 됐었는데 저거 가지고 탄핵 사유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되지가 않죠. 박근혜 그걸 모르겠습니까? 알면서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전에 영상을 보면은 뭔가 좀 어색한 게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저게 대선 기간 동안 처음 선보였던 AI 윤석열 그겁니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